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팍입니다. 구독자님의 요청 종목으로 스마트폰과 폴더블폰 실적과 연계된 인터플렉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4개월 전에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최근에 시그네틱스가 150억 규모의 인터플렉스 지분 취득 소식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금일도 투마치 팍과 함께 투자해볼 만한 기업이 있을지 살펴보시겠는데요. 먼저 이태원 소식에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인터플렉스는 4개월 전에 리뷰를 통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폴더블 폰 쪽에 FPCB 섹터 쪽에 2023년도까지 장기 투자로 가져가 볼 만한 기업으로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BH와 함께 테이펙스까지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영상을 준비해 드렸었는데요. 특히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폰 시장이 침체된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남아있지만 폴더블 폰과 S시리즈 판매 호조로 인해서 S펜 시장까지 4분기 성장까지 기대된다는 내용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눈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왕 관련된 증권 방송에서도 연성 인쇄 회로기판을 담당하는 FPCB 제조업체로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 4 출시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을 143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하고 있는 본격적인 실적주의자 성장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터플렉스에 대한 많은 리포트들이 나왔었는데요. 매수는 유지한 상태로 주가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은 흑자 전환으로 턴어라운드가 잘 되고 있는데 주가는 최근의 경제 상황과 맞물리면서 상승폭을 그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할 수 있을지 한번 이 부분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이폰 14 감산에도 불황 없는 한국 부품은 잘 팔리고 있다는 기사가 났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 BH 등 주요 애플 협력사가 3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내면서 영업이익률이 21.9%에 이를 만큼 삼성 디스플레이도 최고 수익을 달성하는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고객사로서 관련되어 실적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고급 모델인 프로 시리즈에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만 안정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저온 다결정 산화물인 OLED 패널이 탑재될 예정으로 올해 애플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 패널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LG 이노텍과 함께 좋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도 프리미엄 제품 공급 비중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일본, 중국 업체 비중은 점차 위축되지만 LG 이노텍과 같은 국내 기업들의 부품 실적은 더욱더 호실적을 이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연성 인쇄 회로기판 관련된 공급 기업인 BH도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3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42%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은 590억 원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3분기 최고 성적을 내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애플이 중저가 부품이 주로 탑재되는 일반형과 플러스 모델 등은 중심으로 감산을 하였지만 고급 모델인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에 대한 비중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리 준비했던 국내 기업들의 더욱더 큰 가치와 함께 실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멀티벤더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애플의 공급 일부 조정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품업계 관계자들은 IT는 전방 시장이 침체에 빠진 데다 애플이 감산을 실시하는 와중에 한국 부품사가 뛰어난 실적을 낸 것이 역시 프리미엄 부품 전략이 맞아떨어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이 추세는 4분기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는 10월 말일 기준으로 9,950원으로 금요일까지는 3.4% 하락한 상태로 마감이 되었고요. 시가총액은 2,321억 원, 외국인 소진율은 4.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의 간단한 회사 소개를 살펴보시면 1994년도에 설립되어 2003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는데요. 연성 인쇄 회로기판 FPCB 제조업체로서 베트남에 위치한 인터플렉스까지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이 주요 고객사로 인정이 되고 있고요. 영풍전자와 BH 등이 주요 경쟁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객 요구에 따라서 중국 및 베트남 출자 회사에 캐파 증설 투자 및 시장에 대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주요 고객사이니만큼 애플 아이폰 효과에 따라서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형은 폴더블 폰을 포함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신제품 내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삼성 디스플레이도 실적폭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출하량 또한 같이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인터플렉스 관련 뉴스를 살펴보시면 시그네틱스가 바로 테라닉스로부터 150억 원 규모의 인터플렉스 지분 취득을 결정했다고 10월 21일 공시하였는데요. 테라닉스와 인터플렉스는 모두 계열 회사로 취득 주식수는 159만 2,400주로 취득 후 지분율은 6.8%로 보유하게 됩니다. 취득 목적은 지배구조 개편이며 취득 방법은 시간의 대량 매매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시그네틱스는 반도체 패키징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반도체 제조 과정 중에 후공정에 속하는 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영풍이 지배기업의 79.88%를 인수하면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기업 집단이 되었는데요. 시그네틱스는 현재 1,012억 원대의 시가총액으로 주가는 많이 빠져있는 1,18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그네틱스가 또 영풍의 또 계열사이니만큼 영풍에 대해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1949년도 11월에 설립된 아연 및 기타 유가금속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종합 비철금속 재련회사로서 자회사를 통해 인쇄 회로기판 제조업, 반도체 패키지업, 용역 농업 등을 영위하는 등 총 14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거대 그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풍그룹의 반도체 쪽은 6.8%의 비중, 전자제품은 6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영풍은 시가총액 1조 원대로 61만 6천 원대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의 실적을 살펴보시면 올해 1분기에는 1,316억 원의 매출액과 7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고요. 2분기에는 1,030억 매출에 69억 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1,429억 원의 매출액과 11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하반기 쪽에 실적이 성장되는 느낌이 확인이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 예상 실적은 5천억대의 매출액 돌파와 함께 영업이익 355억 원이라는 기존에 대비해서 크게 흑자 전환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8월부터 폴더블폰 환매 확대로 3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의견을 밝혔었는데요.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인해서 목표 주가 하향에도 불구하고 2분기 이후에 3분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폭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확인되었었고요. 올해 8월에 출시된 갤럭시 Z 폴드 4 판매가 전작 판매 대비 60.9% 늘어나면서 디지타이저 바로 연성 PCB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에 중저가보다 폴더블폰 판매를 더욱더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터플렉스가 같이 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플렉스는 또 코리아 서킷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장세준 코리아 서킷 대표이사 부회장은 1974년생으로 영풍그룹 장병희 공동 창업주의 차남인 장영진 영풍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영풍을 전문 경영인 체제로 둔 채 산하의 전자 계열사 및 상사에서만 오너십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코리아 서킷은 스마트폰 주기판과 반도체용 인쇄 회로기판 등 전자기판을 생산하는 회사로 테라닉스와 인터플렉스를 거느리는 등 영풍그룹 전자 계열사의 맏형격의 역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풀립칩 볼그레이드 어레이를 계속해서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넓혀나가고 있는
코리아 서키트까지 인터플렉스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도 아이폰 14 플러스 감산에 따른 생산 비중 확대로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예상은 되고 있지만 주가는 주춤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경제 흐름이 좀 침체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58,000원대에서 8,000원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또 71,000원까지 갔던 이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폭이 매우 큰 상황이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올해부터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 앞으로의 성장세가 꾸준히 이어질지 적어도 이 정도까지 한 4만원까지는 올라와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2,300억대 수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5,000원까지가 적정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율 변동이라든지 제품 다변화 등 여러 가지 시장의 환경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는 투기 목적의 파생상품 거래를 실행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 및 투자 등 다양한 금융적 문제는 크게 발생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안정적인 느낌이 확인되고 있고요. 연구개발 업무를 전담하는 기술연구소 또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도보다 꾸준히 증가되고 있고 갤럭시 Z 폴드 4 판매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도 큰 개선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중 S펜 기능을 적용한 모델은 프리미엄 쪽에서 1년에 2개 모델이 반복적으로 출시되고 있는데 앞으로 판매 증가와 함께 내년도에 실적이 증가하는 구간에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의 실적 턴어라운드는 내년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최근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는 충분히 메리트적인 가치가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하면서 과징금 3억 5천을 물게 된 소식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글로벌 스마트폰 기업 A사가 발주를 중단하자 인터플렉스가 일방적으로 하도급사인 BNT와의 거래를 중단하면서 이렇게 갑질 행위 쪽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행정소송이 걸리면서 과징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거래 및 갑질을 일삼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인터플렉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요. 원만하게 이 부분이 해결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나왔던 리포트들을 살펴보셔도 다시 한번 15,000원까지 조금 더 장기적인 흐름으로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폴더블 폰 쪽에서 S펜과 또 관련되어 프리미엄 쪽 모델에 얼마나 실적 큰 폭의 개선이 나올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계 관련해서 대덕전자와 BH 등 모두 PBR, PER 쪽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실적이 지금 좋은 기업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 조금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올라갈 수 있는 시기를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시간은 많이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으로 승격이 되면서 앞으로 폴더블 폰 사업을 더욱더 확장시킨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3분기 어닝 쇼크 중에서도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은 매우 선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폴더블 폰 덕분이라는 내용으로 앞으로도 대중화에 속도를 더욱더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가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어떤 스마트폰과 관련된 산업적인 성장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마치팍과 함께 시그네틱스의 150억 규모의 인터플렉스 지분 취득 소식으로 스마트폰 시장을 살펴보셨고요. 같이 투자해볼 만한 기업이 있을지 여러분들께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팍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